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식품 기본화학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제 6장 화학 반응 서론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식품공학과 학생들이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식품 가공을 할 때 뭐 가열을 한다 그러면 식품의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향기가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다른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화학 물질들이 변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발효 이런 것들도 다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의 기초에 대해서 일단 좀 여러분들 1학년 수준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배우는 다양한 이런 좀 심도 있는 뭐 유기화학이나 식품화학이나 이런 교과목들에서 좀 더 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화학 반응을 이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먼저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 109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사실 뭐 큰 내용이 없어요. 화학 반응에 대한 증거, 어떻게 우리가 색깔이 변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뭐 만들어진다거나, 그게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꽃이 만들어진다거나 하는 등, 그리고 열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원래 있던 것과 좀 변화가 된 모습, 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게 자 이렇게 이제 물이 어, 물에 전류를 가하게 되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물은 H2O라고 그러죠. H2O라는 게 이제 변화가 돼서 O2라는 거하고 H2라고 하는 거하고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O2, H2 이렇게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그렇게 되니까 아시겠지만 요 O2와 H2 이런 것들은 이제 기체입니다. 산소 기체, 수소 기체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기체의 형태로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이런 것들, 뭐, 우리 핫팩,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겨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찜질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좀 흔들어 준다거나, 좀 부비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성분들이 열을 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럼 그 열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 어쨌든 열이 없는 상태에서 열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우리 책에도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111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요. 색 변화, 고체 형성, 기포 형성, 불꽃 형성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됐든지 하나가 있던 데에 변화가 생겨서 되는 거니까 이것도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을 나타낼 때 우리가 화학적으로 나타낼 때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2 111페이지 중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이제 화학 반응 아까와 같던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쓰고요. 화학 반응식은 늘 일반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 이렇게 항상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가운데 두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항상 쓰게 된다.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 화살표는 이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쓰는 게 다르다. 그리고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 요런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원자가 뭐죠? 저번에 배웠다 그쵸?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우리가 뭐 20번까지도 제가 외우라 그랬어요. 걔들은
더 분해되거나 할 수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화학 물질 단위입니다. 그래서 수, 헬리, 배, 봉탄 이런 거 외우라고 그랬죠. 걔들은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걔들이 없던 게 새로 생겨나거나 있던 게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자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원자, 핵, 공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분해 생성되는 거를 또 공부를 하시지만 우리 식품공학의 수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조금 일단 좀 알고 계시고요. 그게 이제 오늘 조금 이따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 중에서 하나 좀 대표적인 거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책에도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메테인 왼쪽에 있는 요 CH4라고 하는 얘가 메테인이에요. 메테인은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탄소 한 개, 이제 C니까 탄소라는 거 아실 겁니다. 탄소 한 개에 H 수소죠. 수소 이제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수소고 수소가 오른쪽 아래에 작은 글자로 됐단 말이에요. 수소가 4개다라는 뜻이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요건 메테인이고요. 오른쪽에 O2란 말은 산소죠. 산소인데 산소 원자가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메테인과 산소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제 왼쪽에 써져 있으니까 얘들은 반응물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CO2, 요거는 뭐 아시는 친구들이 쓰는지 모르겠네요. CO2는 탄소 한 개에 산소 2원자가 붙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이제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H2O. 그래서 수소 2개, 산소 1개. 이렇게 해서 이게 물입니다. 그쵸? 이렇게. 요 오른쪽에 있는 얘들은 통틀어서 생성물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얘들은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방금 앞에서 그 얘기를 했죠. 자, 요런 것들, 이렇게 이제 요거를 보면, 요 화학 반응식을 보면,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뭐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각각의 원자가 몇 개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CH4에서는 C가 1개, C가 1개죠. H가 4개, O2에서는 O가 2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C가 1개, CO2에서는 O가 2개, H2O에서는 H 2개, O 1개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원자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 왼쪽에는 H가 4개였는데 오른쪽엔 H가 2개네. 이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왼쪽은 O가 2개였는데 오른쪽은 O가 3개야. 이것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일단은 조금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것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게요. 그래서 균형을 어떻게 맞춰 볼게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하느냐면요. 생긴 거는 아까 메탄과 산소가 한데 산소를 더 넣어줘요. 아까 산소의 개수가 맞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산소가 총 4개가 되기 때문에 산소를 맞춰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오케이. 이렇게 되면 오케이예요. 이렇게 H도 여기에서 물을 좀 더 넣어줘요. 그렇게 되면 H의 총 개수가 4개고 이쪽이 4개고 오른쪽도 4개. 이것도 이렇게 되면 이제 오케이예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도 이렇게 돼서 요거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개수를 분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분자, 원자, 요거의 개수를 좀 맞춰주게 되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각각의 원자의 개수를 똑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이제 나중에 좀 배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실체를 상대적인 개수와 함께 나타낼 때 그때 균형, 그 원자의 개수가 딱 맞게 되도록 하는 요거를 우리가 균형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화학식을 아주 구조로 좀 잘 표현을 한 거죠.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메테인 C, 요 맨 위에 있는 게 요게 CH4. 잠시만요. 네. 요게 메테인 CH4였고 요게 O2인데 요게 O2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의 O2. 요쪽에 있는 게 물 한 분자. 이렇게 있는 게 물 한 분자가 아니네요. CO2네요. 죄송합니다. 지우고. 물이 아니고, 예, 이거는 CO2입니다.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물 두 분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C가 지금 검정색 동그라미, O가 빨간색 동그라미, H가 뭐 하늘색인가요? 이렇게 흰색인가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요것들의 개수를 다 세보세요. 반응 전과 반응 후. 그러면 동일하더라. 없어지거나 생기는 거가 없더라. 라는 걸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거에서 한 가지 더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화학 반응식에서는 아까도 제가 물에다가 전류를 가하면 기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물은 액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쓰실 때 이 물질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뭐 등등 물리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인데요. 보시면 지금 괄호하고 S하고 괄호 닫고 보통 이제 이렇게 S하고 이탈릭책으로 씁니다. 요거는 이제 고체, solid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요. 혹시 영어를 잘 하시는 친구들은 요거에 solid라는 약자이기 때문에 괄호하고 S를 쓰면 화학 반응식에서 이 물질은 고체구나. 이렇게 이걸 아실 수가 있고요. 괄호하고 L, 눕혀서 L을 쓰시면 이건 액체구나, 리퀴드. 이것도 영어 아시죠? 리퀴드라는 것 뜻으로 L이라고 쓰시면 요 물질은 지금 액체 상태이구나. 그 다음에 G는 가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조금 어렵네요. 뭔가가 물에 녹아져 있는 용액 상태, 수용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aqueous라고 합니다. aqueous. 그래서 요거는 괄호하고 AQ라고 하고 괄호 닫으면 요건 이 화학 반응에서 이 물질은 이 특별한 물질은 얘가 지금 물에 녹아져 있는 상태라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앉아서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에 나타낸 게 이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포타슘 금속. 포타슘이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그 주기율표 잘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포타슘은 칼륨을 보통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이 칼륨이죠, 칼륨. 칼륨인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포타슘이에요. 칼륨은 몇 쪽이죠? 1쪽입니다. 1쪽. 1쪽을 내는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 이런 것들이 금속인데 얘를 물에다 넣어줬어요. 물에다 넣어주면 얘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포타슘과 물의 반응이 일어나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소기체가 생겨요. 수소기체가 생기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좀 가까이 대주면 거기서 연소가 돼서 불꽃이 생겨요. 연소가 되면 아까 메탄도 연소시키는 거 보여주는데 연소가 된다, 뭐가 탄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다, 뭐가 탄다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쓴 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포타슘, 고체 포타슘이기 때문에 괄호하고 S,
물은 아시다시피 물은 물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반응은 액체인 물에 일어났기 때문에 관로하고 L, 리퀴드라고 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수소가 발생하는데 수소는 기체의 형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로하고 G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남은 게 KOH라고 하는 요 물질인데 얘는 이 물질의 특징이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커요. 그래서 KOH라고 하고 괄로 AQ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게 이제 요까지의 설명입니다. 요까지 설명.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성된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하면 물이 될 수가 있죠.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를 태우면 이산화탄소도 생기지만 물도 같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H2와 O2가 반응하면 H2O가 생기는 거. 그리고 이때는 모두가 가스, 기체죠. 그래서 관로하고 모자 G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113페이지에 있는 예제 6.3 하나 보고 지나갈게요. 6.3 내용입니다. 6.3에 어떻게 이런 거를 푸시면 되는지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각 반응에 대해서 균형 맞추기. 그러니까 균형 맞추기란 말은 원자가 몇 개 되는지 지금은 좀 아직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균형을 맞추지 않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죠. 그래서 화학 반응, 이 문제에서는 화학 반응식, 즉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뭐고 그리고 문제에서 아마 고체인지 기체인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거를 좀 표시를 해달라 라는 문제입니다. 예제 6.1이요.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번부터입니다. A번은 문제가 고체 산화수은. 이거 산화수은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하고 밑에 이제 산화수은 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로하고 투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산화수은이란 애는 이렇게 생기네요. 수은 제가 저번에 주기율표 할 때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산화니까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 산화수은 2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산화수은 2입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산화수를 좀 배워야지 알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근데 고체라고 했으니까 관로하고 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걔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잠깐만요. 걔가 액체수은 금속과 산소 기체. 수은과 산소로 변했대요. 수은 아시죠? H시고 산소 O인데 뭐 O2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써져요. 산소는 기체는 보통 O2라고 돼 있고 요거는 가스,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리퀴드, 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끝. 됐고요. B번은 문제가 아까 살펴보시면 고체 탄소는 C, 고체기 때문에 S, 얘가 어떻게 됐다고요? 산소랑 만났다고요? 산소랑 만났대요. 잠시만요. 자, 산소랑 만났어요. 그래서 산소는 아까도 O2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가스입니다. 산소랑 만나서 산소 기체가 만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대요. 생성물이 CO2예요. 이산화탄소. CO2 이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얘는 가스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 아연. 아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ZN이에요. 이거 좀 외웁시다. 고체이기 때문에 S고요. 염화수소, 이것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염화수소는 HCl입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HCl인데 얘는 수용액이라고 했네요. 수용액이니까 AQ. 이거가 두 개가 반응을 해서 기포의 형태로 용해에서 나가는 수소 기체가 만들어졌어요. 수소 기체가 G. 그 다음에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염화아연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조금 어렵죠. Z2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요것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화학 반응식의 균형 맞추기로 넘어가겠습니다. 6.3 화학 반응식의 균형 맞추기.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뭐고 그것들의 성상, 물리적인 형태가 어떤지를 표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아까도 말했지만 원자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원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개수를 잘 조절을 해서 원자가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을 화학 반응식의 균형 맞추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뭐를 보통 많이 우리가 건드리게 되느냐면요. 일단 화학 반응식을 쓰시고요.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에서 개수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때 보통은 이제 요 앞에 개수를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한 개일 때는 딱히 쓰지 않아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나타내고 이름 표기를 하지 않는다. 자연수를 나타내고 이름 표기를 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제가 예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 그래서 요 내용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그 물, 그러니까 수소 기체는 여러분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H2입니다. H2예요. 요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H2가 왜 H2냐 그러면 이제 정자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오늘은 외우시고요. 산소도 항상 이원자 분자인 O2로 만들어집니다. O2. 그래서 반응물은 요거 두 개예요. 반응물은 여기에는 얘들이 두 개. 요게 반응물입니다. 요게. 그리고 생성물은 요거예요. H2O 물이고 액체라 그랬으니까 괄호하고 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의 원자의 개수를 살펴볼게요. 원자, 이 반응에서 원자는 H와 O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응물에서는 H가 2개, O가 2개죠. 생성물에서는 H가 2개, O가 1개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맞추어 줄 수 있느냐.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맞춰주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요. 지금 아까 O가 모자랐잖아요. O가 모자랐는데 새로운 O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애들은 항상 H2O2, H2O 요 반응은 H2O2고 생성은 H2O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H2를 한 개를 더 넣어줘 봐요. 그러면 생성물에서 H가 4개가 되고 O가 2개가 되죠. 그럼 이거는 오케이야.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같아지니까 오케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문제가 얘와 얘의 개수가 다르죠. 그럼 얘는 지금 또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반응물에서 H가 지금 4개가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소 원자 2개를 반응물에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뭐를 넣어주면 돼요? H2를 한 개 더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맞죠? H2를 한 개 더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맞춰보니까 H 4개씩 오케이고, 반응은 O와 O도 2개씩 오케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이거를 좀 간단하게 쓴 게 왼쪽에서 보시면 H2가 2개죠. 그래서 앞에 EH2 이렇게 쓰시고, O2는 1개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그냥 원래대로 써주시면 되고, 오른쪽에도 반응 생성물 보면 H2O가 2개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EH2O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반응물에 있는 H와 O의 개수와 생성물,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에 있는 H와 O의 개수가 모두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그래서 그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인데 원자의 개수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 균형되게 딱 떨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균형 화학 반응식이라고 쓰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나오는 화학 반응식은 다 이제부터는 균형 화학 반응식으로 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 연습을 요번 장에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는 예를 가지고 요런 균형 맞춘 반응식,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앞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액체 에탄올이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뭐가 생기냐면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와 기체 상태 물을 생성하는 반응. 자, 그럼 이거 연습이 잘 돼 있다면 액체 에탄올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이제 화학식을 몰랐더라도 지금 요 같은 경우는 화학식을 문제에서 줬어요. C2H5OH라고 하는 게 이게 액체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이제 1학년 수준에서는 아직 조금 어려워서 요거는 아마 문제에서 제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고 이제 여기 액체이기 때문에 괄호하고 L 이렇게 써졌죠. 그리고 산소 기체. 이제 산소 기체는 외웁시다. 산소는 항상 기체 상태에서 O2로 생깁니다. O2로 씁니다. O2로 쓰시고 이때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괄호하고 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생성된 거는 뭐냐면 CO2 기체이기 때문에 괄호하고 G하고 기체 이산화탄소. 오른쪽은 수증기 물 기체 상태 물이니까 수증기 H2O하고 괄호하고 G.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액체 에탄올 빼고 산소는 O2, 기체 이산화탄소는 CO2, 기체 상태 물 요거는 H2O, 물은 H2O. 요 정도는 이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일단은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를 조금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원자가 C가 있고 O가 있고 H가 있네요. CHO 뭐 그 외에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CHO 요 세 가지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입니다. 요 물질들이요.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게 몇 개로 해야지 이 원자들의 개수가 모두 다 똑같을까를 살펴봐야 되겠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실 때 여러분이 조금 쉬운 게 복잡한 애들 먼저 시작하는 게 조금 일을 하기가 편해요. 뭐 여기서 제일 복잡한 게 액체 에탄올입니다. 액체 에탄올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요. 액체 에탄올은 보니까 여기 있죠. C가 6개, C가 2개, H가 6개, O가 1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일단은 좀 파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까? 그러면 먼저 탄소를 한번 보시면요.
자, 왼쪽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탄소의 개수가, 탄소가 여기만 있다, 그쵸? 여기는 없어요. 탄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원래는 여기 아니까 탄소가 원래 1개밖에 없죠, 여기에. 근데 이거를 2개로 맞춰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소 1개인데 그 앞에다가 요 개수라 그러거든요. 개수가 2니까 탄소 원자는 2개가 맞춰져요. 그럼 요거를 하면 C는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 왼쪽에는 수소가 총 6개가 있어요. 여기는 수소가 없죠. 오른쪽에는 수소가 여기만 있네요. H2O 있는데 원래 2개만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6개로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면 앞에다가 3을 곱해주면, 개수를 3을 써주면 2개 있는 수소가 3개가 있다. 물 분자가 3개가 있으니까, H2O가 3개가 있으니까 수소는 2 곱하기 3 해서 총 6개가 되죠. 그러면 요거로부터 H가 오케이 됐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C 오케이 됐고, H가 오케이 됐으니까, O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O가 지금 적어준 데서 보면, 여기 O가 1개, 여기 O가, 아까, 원래는 이제 2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총 3개인 거예요, O가. 근데, 오른쪽에는 O가 일단 4개고, 그쵸? 여기 있는 거가 2개 곱하기 2니까 4개고, 여기에 5가 3개, 총 7개야. 근데 여기는 3개밖에 없어. 그럼 이제 5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몇 개가 더 필요하죠? 4개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1이었는데, 그거를 2개를 더 늘려주면 3이 되면서 얘가 6개가 되니까, 이게 7개가 돼. 전체적으로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5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요 맨 아래에 있는 요 식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기게, 요 맨 아래에 있는 요 식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균형 화학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요거만 잘 하시면 요 6단원은 잘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요 우리 교재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했으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 예를 제가 2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런 균형 반응식을 맞출 때는 보통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요거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를 한 개, 요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118페이지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118페이지. 중달의 기초학 118페이지. 식을 적고 균형을 맞추는 방법. 자, 먼저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서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상태는, 물리적인 상태, 뭐 액체인지 기체인지 이런 것들이 뭔지 요거를 조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단계 2예요. 그리고 이때 원자의 개수를 반응물과 생성물을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식에서 일단 제일 복잡한 분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같으면 C하고 HO 이런 것들 있으니까 C가 제일 복잡하니까 C가 왼쪽에 몇 개인지 오른쪽에 몇 개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거 숫자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개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각각의 원자를 스텝별로 다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개수를 맞춰주실 때 보통 이제 개수는 1, 2, 3, 4 이렇게 되는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1은 보통 쓰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개수를 맞춰줘서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균형화학 방식을 만들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또 몇 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 118페이지에 있는 대화형 예제 6.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좀
간단한 형태거든요. 그래도 일단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다음 반응에 대해 균형 맞추지 않은 반응식을 쓴 다음 이 식의 균형을 맞추시오 라고 했죠. 포타슘이 액체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와 물에 녹아있는 수산화 포타슘을 생성한다. 아까 앞에서 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앞에서 잠깐 했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반응물은 뭐가 되냐면요. 반응물은 뭐고 생성물은 뭐냐. 자, 반응물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뭐라죠? 포타슘이라고 그러죠. 포타슘 K입니다. 네, 포타슘하고 칼륨, 그 다음에 물이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소기체와 수소나 포타슘, 수소기체와 수산화 포타슘, 요거는 이제 수산화 포타슘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 OH가 있으면 얘를 수산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또 고체 포타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S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물은 액체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L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생성물은 수소 기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G 적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물에 녹아있는 수산화 포타슘이니까 이거는 AQ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반응물과 생성물 그리고 그것의 물리적인 성질까지 적어주셨는데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 되겠어요. 이거는 워낙 심플해가지고 하기 되게 쉬운데요. 일단은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H부터 한번 해볼까요? H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H를 가지고 하시면 왼쪽에는 H가 몇 개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2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H가 3개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맞춰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왼쪽에가 적기 때문에 왼쪽을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늘려주니까 여기서 H, 왼쪽에 반응물 중에서 H가 있는 건 H2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2H2로 이제 써주면은, 이렇게 써주면 H가 몇 개로 되죠? 이게 2개가 아니고 4개라 되죠. 그럼 4개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른쪽에는 지금 H가 3개밖에 없어. H를 4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2개로 해주시면 왼쪽에 여기서 H가 2개가 오고 오른쪽에서 2개가 오니까 총 4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H는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맞춰줄까요? O를 한번 맞춰줘 볼까요? O를 맞춰주면요. O는, 자, O. 왼쪽에 지금 형태로는 O가 2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네요. 맞아요. 2개가 있죠. 2개가 있으니까, 땡큐예요. 지금 OK가 됐어요. OK가 됐죠. 그러면, O는 쉽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칼륨, 포타슘이죠. K. K가 왼쪽에는 지금 1개, 오른쪽에는 2개죠. 이런 경우에 왼쪽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2개로 맞춰주려면 여기에다가 그냥 2를 써주면 K가 2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반응에서 K, H, O 요 3개가 있는데 요거의 개수가 원자의 개수가 모두 다 맞게 됐죠. 이렇게 개수를 각각의 분자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전체 원자의 개수가 각각의 원자 HOK 원자의 개수가 반응하기 전과 반응하기 후에서 모두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자, 119페이지에 있는 대화형 연습 6.3입니다. 화학 반응식의 균형 맞추기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천도시의 적절한 조건에서 암모니아 기체가 산소 기체와 반응하여 일산화 질소 기체와 수증기를 생성한다. 이 반응에 대해서 균형 맞추지 않은 방식과 균형 방식을 쓰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뭐고부터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암모니아 기체 반응물이 반응을 하는 게 반응 생성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반응물은 암모니아 기체. 암모니아 기체는 이제 외웁시다. NH3이고 기체니까 G 이렇게 되고요. 산소는 O2라고 제가 그렸어요. 기체니까 G. 요게 뭐가 만들어졌다고? 일산화질소 요것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NO. 요것도 기체니까 G. 그 다음에 수증기 물이죠. H2O. 요것도 수증기 기체. 요렇게 하시고요. 이제 균형을 맞춰 봅시다. 균형을 맞춰 보려니까 여기에 화학식에 있는 원자는 NHO 요겁니다. NHO예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시작해도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H가 뭐 좀 원자의 개수가 조금 많은 것 같으니 H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H로 시작을 해보면 H가 왼쪽에는 3개, 오른쪽에는 2개네요. 그러면 오른쪽을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 그쵸? 그럼 어떻게 늘리면 좋냐면 여기에다가 뭐 3배를 써버릴까요? 그러면 이게 6이 되죠. 왼쪽도 6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2배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6이죠. 그러면 H는 오케이 됐어요. H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뭐 O도 해도 N을 한번 해볼게요. N을 한번 해보시면 N은요. 왼쪽이 지금 상태에 N이 2개가 있고 오른쪽은 N이 1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를 2개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2를 붙이면 되죠. 그러면 N도 끝났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 한 게 뭐죠? O다. 그쵸? O. 그래서 O를 한번 해볼게요. O는 왼쪽에 지금 2개가 있고 오른쪽에 2개하고 3개니까 총 5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골치가 아픈데요. 이게 이렇게 지금 골치가 조금 아픕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짝수고 홀수고 하니까 얘를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2분의 5개를 만약에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2개가 아니라 5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 다 오케이예요. 근데 이렇게 사실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수를 써요. 뭐 이렇게 쓰는 게 꼭 아니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수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체를 이제 어떻게 개수를 자연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곱하기 2를 해주는 그럼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6이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H와 N과 O의 개수가 반응과 생성물이 동일하면서 개수가 모두 자연수가 되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어요. 아마 슬라이드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요게 정답이고요. 제가 지워볼게요. 썼던 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게 아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걸 겁니다. 요걸 겁니다. 이때도 좀 꼼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내가 제대로 했나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시험 칠 때라든지 뭐 언제라든지 그때도 내가 뭐 틀리게 하지 않았구나. 검산 뭐 이런 거를 조금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왼쪽에 h가 3 곱하기 4 해서 12개. 여기서도 h가 6 곱하기 2 해서 12개. 12개를 맞췄고요. n은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해서 맞췄죠. o는 왼쪽에 10개, 오른쪽에 4고 6이니까 10개. 그래서 10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산까지 해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의 개수가 모두 다 똑같더라. 반응 전이나 반응 후가 똑같더라. 라는 걸 보면 내가 제대로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재 160페이지에 120페이지에 있는 대화형 예제 6.4 화학 반응식의 균형 맞추기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보죠.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학식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유리는 그 표면의 무늬를 애칭하여 장식하곤 한다. 애칭은 플루오린화 수소산, 친절하게 HF의 수용액이라고 설명해 줬네요. 이 유리에 있는 이산화규소,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 반응물이 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생성물이 4플루오린화규소하고 물, 요건데요. 네. 자, 그러면 이때 반응물 생성물부터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자, 반응물 생성물. 자, 반응물은요. 플루오린화 수소산 HF고 얘는 수용액이래요. 그래서 AQ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거 하고 이산화규소 요거는요. 규소는 이제 주기율표상 SI에 해당됩니다. 산화인데 산화란 말은 산소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O겠죠. 근데 이산화 두 개의 산소가 있다. 그래서 이산화 그럼 SiO2입니다. 근데 이 SiO2는 일반적으로 유리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고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생성물이 뭐 생기냐면요. 4플루오린화규소. 규소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I고요. 플루오린은 F라고 써요. 근데 4플루오린 하니까 F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게 기체래요. 그래서 기체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물은 H2O죠. H2O인데 물이니까 리퀴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셨고 이제 반응식을 균형을 한번 맞춰보게 개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여기에서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어느 것부터 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보니까 F가 좀 4개가 있는 게 눈에 띄네요. 그래서 F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F의 개수를 보니까 왼쪽은 1개, 오른쪽은 4개나 돼요. 그러면 왼쪽에 이 부분에 4를 써주면 F가 4개가 돼서 맞겠죠. 그럼 이제 F는 끝났어요. F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책에는 H를 먼저 했던 것 같은데 뭐 H를 해도 되고 저는 이번에 O 한번 먼저 해볼게요. 사실 이런 경우는 뭐를 해도 사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O를 한번 해보시면요. O가 왼쪽에는 2개, 오른쪽에는 1개요. 이거를 2개로 맞추고 싶죠? 그럼 여기다가 2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2개. 그러면 요게 안 되고 2개가 이렇게 되죠.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한 게 뭐죠? 안 한 게 H를 안 했군요. 그럼 H도 한번 맞춰볼게요. H. 자, 그럼 H를 맞추면 H가 왼쪽에는 지금 4개인가요? H가 4개고 그 다음에 오른쪽 4개네요. 맞네요. 그리고 또 안 한 게 뭐가 있죠? SI는 뭐 하려고 봤더니 잘 맞아요. SI는 맞아요. 왼쪽에 1개고 오른쪽에 1개야.
그러니까 이거 뭐 선생님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해보니까 모두가 지금 잘 맞습니다. FOHSI라는 4개의 다른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각각의 원자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는 화학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아마 풀이도 이렇게 아마 우리 교재에 다 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중에 또 요거 해보시고 개수도 다 세보시면 검산을 해보시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장이 끝났습니다. 6장. 6장은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좀 연습을 하는 게 좀 주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를 몇 개를 풀어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이 문제를 이제 해답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책이 제일 좋은 게 연습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다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활동일지 올려주시면 이제 이번 주는 요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대면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